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enjoy Dr. Y 폐 영상. 저는 Dr. Y이고 흉부 영상의학이 전공인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그 47번째 시간 류마티스 환자의 간질성 폐질환 Connective Tissue Disease Related ILD Interstitial Lung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이고요. 소견도 좀 섬세해서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톨로지란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각 대학병원 내과마다 있습니다. 류마톨로지, 류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류마는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하는데 몸에 쭉 흘러내려가야 되는 이 액체가 어느 장기에서 걸려 막히면 그곳이 병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들은 같은 이름인 듯 다른 이름인 듯 분명히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혼용해서 쓰니까 같은 이름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Rheumatologic disease는 류마티스 질환이라고도 하며 autoimmune disease,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기 몸 세포에 항체가 달라붙어 공격하는 connective tissue disease, 결체 조직 질환, autoimmune disease가 대개 connective tissue를 involve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collagen vascular disease 역시 같은 의미로 생기는 곳이 이런 곳에 생겨서 이 네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류마톨로지 질환은 200개 이상 정도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간질성 폐질환 ILD를 초래하는 병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 두 번째, 쇼그렌 신드롬,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병. 스클레로더마 또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전신 경화증, 폴리마이오사이티스 또는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다발성 근염, 피부 근염, Mixed Connective Tissue Disease. Connective Tissue Disease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죠.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또는 루푸스라고 말합니다. Connective Tissue Disease가 있는 분에게는 많게는 50% 정도까지 간질성 폐질환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지난번에 배웠죠? 폐섬유화증. 그것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오늘 배울 내용의 주류 90% 이상이 이 NSI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Diffuse Alveolar Damage, Lymphocytic Interstitial Pneumonia, LIP, 그리고 요새 최근 들어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Pleuropharyngmal Fibroelastosis 등이 주요 간질성 폐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던 챕터 42 폐섬유화 Pulmonary Fibrosis 기억나시나요? 그때 배웠던 것은 주로 UIP Usual Interstitial Pneumonia였죠. 오른쪽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오늘 배울 주 내용인 NSI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건 챕터 42에서 Interstitial Lung Disease였습니다. ILD. 그걸 원인별로 구분을 하자면 크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 지난번 배운 것은 네 번째,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원인을 찾지 못하는, 알 수 없는 Idiopathic이었고 주로 UIP를 배웠고 오늘은 C, Connective Tissue Disease와 관계되는 Interstitial Lung Diseas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과 테이블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oracic Manifestations of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흉부, 폐 발현, 폐 질환. 닥터 그로너 등이 발표했고요. Radiographics 2021년입니다. 테이블 3. Imaging Feature of ILD in RA. 류마티스 환자의 간질성 폐렴. 첫 번째, UIP가 제일 흔합니다. 60% 정도가 UIP로 발현됩니다. 두 번째 NSIP, 두 번째이고 많게는 30%까지 RA에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Organizing Pneumonia가 있겠고 나머지는 드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 Pleural Parenchymal Fibroelastosis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한데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환자는 앞으로 배울 다른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와 달리 UIP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남자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논문과 테이블입니다. Thoracic Manifestations of Collagen Vascular Disease 2012년 Radiographics 카퍼비앙코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은 병명이고 오른쪽은 ILD의 패턴입니다.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는 UIP가 제일 많고 Progressive Systemic Sclerosis는 NSIP가 제일 많고 Dermatomyositis, Polymyositis는 NSIP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COP도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담배도 끊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사진 감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미소라 히바리, 일본 최고의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 이전에 미소라 히바리 없고 미소라 히바리 이후에 미소라 히바리 없다는 그 유명한 엔카 가수. 아마 일본의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최고의 엔카 가수입니다. 세간에는 제일동포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강한 여성의 허파 사진이지요. 미소라 히바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마지막에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간질성 폐질환. 오늘 커넥티브 티슈와 달리 미소라 히바리는 아마 말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UIP가 아닐까, IIP,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중에 UIP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명복을 빕니다. 자, 이제 그림 감상을 시작해 볼까요? 왼쪽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일 좋은 명화, 건강하고 젊은 병 없는 이상소견 없는 여성의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이쁘죠? 예쁩니다. 보이는 것은 폐혈관뿐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한편 오른쪽은 어떤가요? NSIP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좌우폐가 뭔가 좀 뿌옇죠? 특히 아래쪽으로 뿌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뭔가 그물 구조, 파리채라 그래야 되나요? 촘촘한 스타킹, 망사 스타킹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기관지도 좀 눈에 띄면서 늘어나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배울 NSIP의 소견입니다. 이 NSIP의 소견을 전에 배웠던 UIP,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벌집 모양 병변이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UIP는 너무 심하죠? 벌집으로 허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의 정상폐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NSIP는 어느 정도 정상 허파 꽈리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UIP가 훨씬 심한 병입니다.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connective tissue disease related ILD, connective tissue disease가 있는 분에게는 제일 많은 병입니다. 간질성 폐렴입니다.
참고로 NSIP를 발견했을 때 그 환자를 추적해보면 3분의 1 정도에서 Connective Tissue Disease를 역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관계가 많습니다. NSIP에는 간질성 염증과 섬유화가 있는데 그 정도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면 셀룰러 NSIP, 세포가 많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간질의 염증 세포가 많습니다. 섬유화는 적습니다. 다시 말해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NSIP 중에서 포션은 적습니다. 한편 Fibrotic NSIP, 이름도 별로 듣기 좋지 않죠. 섬유화되어 있는 NSIP는 NSIP 중에도 무척 많고 간질성 염증이 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된 섬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ibrotic NSIP가 상태가 좀 더 나쁜 경우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UIP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일 관심이 많은 NSIP의 CT 소견은 어떻게 보일까요? 간유리 음영이 보입니다. Reticulation, 그물망, 망사 구조가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좌우 대칭으로 보이고 위보단 아래쪽이 보이고 센터보단 변두리에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이것이 주 특징 소견입니다. 종종 흉막 밑에, 흉막 가까운 곳이 좀 더 멀쩡해 보이면 아주 스페시픽한 특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진행되고 섬유화가 있다면 로얼롭 아래 폐의 볼륨이 부피가 줄어들고 당겨지는 기관지 확장증이 하일럼 방향을 향하여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섬유화가 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NSIP CT 소견을 테이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셀룰라 NSIP는 왼쪽, Fibrotic NSIP, 섬유가 심한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early late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하진 않은데 대체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셀룰라, 염증이 있고 이 경우에 치료 잘 받으면 가역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iffuse ground glass opacity가 주로 보입니다. 염증 세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Reticulation이 보입니다. 망사 구조, 염증 세포, 섬유화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Fibrotic NSIP는 late stage라고 할 수 있는데 diffuse ground glass opacity가 역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섬유화일 가능성이 있고 reticulation 섬유화고 traction bronchiectasis, bronchial ectasia가 보이고 허니컴도 보이는데 이때 허니컴의 그 벌집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틱이라 그러고 벌집이 크면 마크로시스틱이고 그건 UIP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셀룰라 파이브로틱 나눠지지만도 않습니다. 두 개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부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CT는 UIP입니다.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남성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벌집 모양인데 벌집은 시스트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마크로시스틱 허니컴 패턴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 폐를 포함하고 있어서 정상 폐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중엽만 조금 살아 있습니다. 비교적 흔치 않은 셀룰라 NSIP 먼저 볼까요? 오른쪽 체스트 피는 어떤가요? 정상인가요? 아니죠. 뭔가 아래쪽이 좀 뿌옇죠? 뭔가 아래쪽이 좀 뿌연 것 같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전반적으로 좌우 하엽이 되겠는데 간유리 음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Diffuse ground glass opacity. 그 다음에 좀 변두리로 보면 섬세하게 그물망 같은 reticulation 같은가요? 제일 이해하기 힘든 소견이 reticulation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흉막 바로 밑에 subplural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소견이죠.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NSIP, 그 중에서 좀 나은, 좀 초기 소견인 셀룰라 NSIP입니다.
상대적으로 셀룰라 NSIP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경과가 많이 좋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체스트 엑스레이가 아래쪽이 뿌연데 뿌연 정도가 완전히 그냥 뿌연 것이 아니라 뭔가 섬유화된 것처럼 보이죠? 트랙션 브론키եկ타시스를 비롯해서 길게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CT상으로 아래쪽을 보았더니 이렇게 작은 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집 모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간유리 음영이 있죠. 또 특이적으로 여기 레티큘레이션이 있고 플루라 밑에 서브 플루라가 살아 있습니다. 비교적. 왼쪽은 좀 더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간유리 음영은 적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환자의 한 폐엽도 오른쪽은 셀룰라에 가깝고 왼쪽은 파이브로틱에 가깝기도 하고 믹스되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초기 모양이고요. 간유리 음영이 짙지요. 시스트도 좀 적었고 서브플루라는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 셀룰라 NSIP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1년 지난 뒤에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죠. 간유리 음영 부분이 줄어들었고 작은 마이크로시스트가 늘었습니다. 범위가 파이브로틱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파이브로틱 NSIP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셀룰라 NSIP 같은데 왜 그럴까요? 볼까요? 좌우에 diffuse ground glass opacit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ne reticulation이 있습니다. subplural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NSIP는 틀림없는데 셀룰라냐 파이브로틱이냐 보았더니 기관지가 눈에 띕니다.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그 얘기는 두꺼워지고 늘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ground glass opacity는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파이브로시스가 심해서 기관지를 땡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ground glass opacity는 fibrotic한 ground glass opacity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로틱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 추가로 이 아래쪽 식도가 늘어나 있죠. 모틸리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 많이 보이는 소견이죠. 코로날 뷰를 보았더니 이 브론키եկ테시스가 보이죠. 눈에 띄게 보입니다. 간유리 음영 내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브로시스에 의해서 늘어난 트랙션 브론키եկ테시스고 방향은 하일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체스트 엑스레이만 보면 우하엽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좌하엽은 이미 하얗게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보다 컨설리데이션에 가깝고 트랙션 브론키եկ테시스가 많이 보이죠. 트램 트랙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이 많은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소견입니다. CT를 볼까요? 오른쪽 밑에는 비교적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랑 레티큘레이션 정도만 있는데 왼쪽은 그 범위도 크고 트랙션 브론키եկ테시스, 마이크로시스트가 광범위하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셀룰라 NSIP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왼쪽만 보아서는 왼쪽은 틀림없이 파이브로틱 NSIP입니다. 이분은 쉐그렌 신드롬입니다. 제목을 UIP와 브론키եկ테시스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무엇이 보이나 볼까요? 전반적인 간유리 음영은 없지요? 없습니다. 또 레티큘레이션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서브플루랄 그러니까 서브플루랄 스페어링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이렇게 허니커밍이 있습니다. 허니커밍 시스트가 두껍죠? 코로날로 보았더니 역시 변두리에 이렇게 허니커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적고 증상도 적고 폐기능도 상당히 좋은 UIP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벌집 모양 병변이 좌우에 쫙 깔려있던 UIP와는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양호한 UIP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쉐그렌 신드롬에 생긴 UIP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담배 끊으셨다고요? 감축드립니다. 건강하세요.